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. 뇌 지능 검사, 네. 보여지는 항목에 대해서도 이제 좀 보여주시겠어요? 네, 그럴까요? 저 맨 왼쪽에 세 개는 지금 25, 28, 2 되어 있는데 저거는 뇌 각 부위의 나이예요. 자기의 신체 나이보다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적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저희는 뇌 나이라고 하고 있고요. 나머지가 19개 카테고리로 114개 항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. 저 짙은 파란색은 아이가 이제 뭐 기질에 대한 거죠. 고양성 감정이죠. 예, 타고난 기질이 진짜 안 순한지. 바뀌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성향으로 구분을 했어요. 이게 너무 좋은 게 사실 네. 기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네. 노력해도 안 바뀌니까 맞아요. 사실 노력할 의지가 없는데 네.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뀐다고 하면 네. 사실 얼마든지 맞습니다. 더 환경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네. 바뀔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과학이 일반인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통해서는 좀 절망적이죠. 다 정해진 거고 마치 운명론처럼 받아들여야 되지만 청소년의 뇌는 사춘기를 전후해서 2, 3년마다 바뀌어요. 그러면 뭐냐면 이번 결과가 안 좋더라도 성장 과정에 있어서 좋은 뇌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. 그 다음에 저 녹색 부분이 이제 인식에 대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저 짙은 녹색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있는지, 또 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.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저 밝은 녹색에 있는 네. 자존감과 자신감, 자만심까지 이런 거를 다 구분을 해놨어요. 그게 다 각각의 영역도 틀리고 작동하는 방식도 틀리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구분하고. 그리고 저 진한 갈색은 네, 정서에 대한 얘기죠. 맞아요. 정서하고 그 위에 네 박스가 지능과 관련돼 있는 것, 그 살색 같은 게 이제 그 인지에 관한 부분이죠. 저기서부터 여기 맨 오른쪽에 짙은 보라색까지 가운데 영역이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는 학습이나 학업 적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. 어머님들은 저 가운데에 너무나 열광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7, 800개의 케이스를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 가운데만 잘 발달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. 소위 공부머리가 발달했어도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높다고 한다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. 굉장히 성공 사례가 뭐였냐면 이 아이는 스트레스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한테 계속 무슨 메시지를 줬냐면 이번 시험은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네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. 그러니까 조금만 네가 스트레스를 느낀다라면 차라리 뜨개질을 하라고 했어요. 그럼 잠시라도 잊으니까. 다행히 더 놀라운 거는 성적이 올랐어요. 그런 것들이 성적과 또 연결되는구나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저 공부머리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 왼쪽 측면하고 이쪽 노란색, 빨간색 측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하는 게 이 사업을 하면서 갖는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짙은 회색 라인이 기억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말귀를 알아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내일이면은 다 도루묵인 거죠. 그래서 이 기억을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 주기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기억이 잘 안 되는 아이라면 선행학습보다 복습 주기를 짧게 끊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은 이제 의문, 그 다음에 언어 독해죠. 어느 정도 잘 읽을 수 있는지, 자기가 읽은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.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언어를 쓸 때 쓰는 뇌 부위가 다르대요. 그래서 그쪽이 이제 발달이 안 했으면 제2외국어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부쩍부쩍 다가오는 시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확산적 사고를 잘할 수 있느냐인데, 옅은 보라색 5개가 의미하는 게 확산적 사고, 과학적 창의력, 뭐 음악적 창의력, 그 다음에 예술적 창의력, 그 다음에 언어적 창의력일 거예요. 여기서 이 아이가 문과적 특성이 많은지 이과적 특성이 많은지를 저희는 판단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모든 게 잘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성취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것을 더 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면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죽어라 공부하고 성적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그런 아이들 보면 이제 학습 성취 인지도나
학업적 성취가 낮은 거예요. 오른쪽 끝 부분은 좀 색깔부터 좀 빨간 게 맞습니다. 예, 좀 이제 제가 좀 신경을 맞습니다. 써왔던 영역인 예. 것 같기도 합니다. 저기 이제 가운데 저 6칸이 딱 보이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건강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저기서 되게 흥미로운 거는 아이가 어렸을 때 혹시 언어적 폭력을 받았다든지 신체적인 폭력을 받았는지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. 우리는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사랑의 매, 그거를 탓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매를 맞은 아이의 뇌가 매를 맞지 않는 뇌랑 다르다라는 거는 폭력에 노출되는 게 어렸을 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더 흥미로운 건 부모 칭찬 경험치도 나와요.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는 게 의미가 큰 게 부모는 객관적으로 칭찬을 충분히 많이 해줬다고 느꼈지만 아이의 자존감이 낮거나 네. 정서적으로 만약 기분이 다운되어 있거나 네. 성취감을 못 느꼈거나 했을 때는 부모의 칭찬이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지능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그쵸. 한 보기 번에 때문에 보지. 어떤 부분이 낮아서 네. 부모 칭찬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네.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뒀어요. 맞습니다. 사실 청소년 지능 검사를 할 때 우리가 네. 부모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데 청소년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는 게 있어요. 네. 부모의 기대나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불안. 네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이에게 주는 어떤 네.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하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희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아이들의 생각을 하다 보고 결과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의 환경까지 가게 되더라고요. 그럼 이제 뇌 MBTI를 브레인 스왑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이제 BSTI라고 하는데 BSTI를 설명드릴 때 이렇게 새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참새처럼 이렇게 예쁘고 작은 새, 그 다음에 독수리처럼 크고 날개도 멋진 새가 있는데 어머님은 어떤 자녀를 원하세요? 라고 하면 당연하죠. 나오는 답은 뻔하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어머님 자녀분이 독수리이기도 한데 다리에 저렇게 막 쇠 족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라면 피네요. 저런 독수리도 괜찮으세요? 라고 하면 이제 저 가운데 첫 번째 보였던 작은 참새가 너무 예쁘고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. 저 상처는 부모가 아이에게 아이가 줬던 준 거죠. 기대에 못 미쳤던 거에 대한 네. 여러 가지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이었을 거고 저 족쇄는 부모의 기대였겠네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기대를 줄여주고 공부 한 번쯤은 그래도 네가 호흡을 좀 길게 가져보자. 엄마도 좀 기다려줄게 하면 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건데 더 멋진 얘기는 저렇게 예쁜 참새여도 부모나 환경에 의해서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. 참새의 날개를 키워줄 수 있고 높게 날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아이들의 환경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모님이나 이 앞선 세대가 해줘야 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뇌 검사를 하게 되면 네.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지 어떤 네. 족쇄를 풀어야 할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네.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어서 이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다시 보기 위해서 네. 그 주기는 얼마 간격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? 10대에는 뇌가 굉장히 빨리 변해요. 저희 서비스가 10세에서 16세까지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은 고맘때쯤 어렸을 때 해서 받고 중요하지. 아이가 네. 정말 상처가 있는지 어느 쪽에 자질이 있는지를 보고 환경을 잘 구축해 주시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보셔서 우리나라의 학제 체계가 633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냥 3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좋습니다. 청소년 지능 검사는 충분히 네. 좀 오늘 얘기를 많이 잘 나눈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치매에 예. 그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걸 받을 수 있는 어른의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? 뇌 부위별 나이들을 알 수 있고 50세인 사람이 뇌 나이가 70세라고 한다면 뇌가 겉으로 보기엔 정상이지만 맞습니다. 이 치매 가능성이 있는지 네. 없는지를 미리 알려준다는 네. 거잖아요.